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20년 동안 모은 전재산의 절반을 단 한 번에 투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8년 가을, 제가 아는 가장 가까운 지인은 실제로 그 일을 겪었습니다. 4억. 그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려던 돈, 딸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주변 친구가 10억을 벌게 해줬다는 그 바이오 종목, 유튜브에서 본 테마주, 증권 방송 전문가가 외친 그 종목들. 6개월 후 그의 계좌는 4억에서 84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3억 9천만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주식을 하는 6개월 동안 아내에게 많은 짜증과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었고 그의 머릿속엔 자책만이 가득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했지?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그는 그때 잃어버렸던 돈의 10배 이상을 복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7년 만의 일입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세계의 부자들의 투자 원칙만을 미친듯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런 세계 부자들의 공통된 투자 원칙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840만 원이 40억 원 가까이 되어 있었던 거죠. 무려 50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평생을 살아온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영국 같은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지인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세계 부자들의 원칙을 발견했는지와 그 원칙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파트 1. 왜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80% 이상은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투자보호재단의 2025년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내 개인 투자자의 10년 연균 수익률은 연 2%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연평균 6% 이상 성장했는데도 말이죠. 미국은 더 극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2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연 3%, 반면 S&P 500 지수는 연평균 11%가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달러텍 연구소의 분석을 보자면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간 여러분이 S&P 500 인덱스를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무려 1800%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180% 정도인데 인덱스의 10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95% 이상이 수익률로서 인덱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돈만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10배를 벌었는데 열심히 사고팔기를 반복한 사람들은 고작 2배도 못 벌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80%에 속했었고, 그래서 제 지인이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감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감정으로 투자하라는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렇게 투자했다가는 열의 아분 패망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에 사고 떨어지면 공포에 파는 행동 말이죠. 행동재무학의 대가 다니엘 카너먼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 2.5배 더 강하게 반응한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무려 2.5배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보면 패닉에 빠져 팔아버리기 일쑤인 거예요. 그게 최악의 매도 타이밍인데도 말이죠. 둘째는 뉴스에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중국 업체에게 밀린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2차전지 대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사버리는 거죠. 하지만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움직인 후이기 때문이죠. 셋째, 단기 이익을 쫓습니다. 개인들의 평균 보유기간이 2주에 불과합니다. 10% 오르면 팔고 5%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평균 보유 기간은 얼마일까요? 무려 22년입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1988년에 샀고 지금도 들고 있죠. 36년째입니다. 넷째, 너무 많은 종목을 삽니다. 개인들의 계좌에는 평균적으로 20개에서 3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게임 엔터 등등등. 자신이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워런 버핏과 그의 스승 벤자민 그레엄이 1949년에 쓴 현명한 투자자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분산은 무지에 대한 보호장치다. 자신이 뭘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분산은 거의 의미가 없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섹터 이것저것을 20개 이상 사는 겁니다. 제 지인이 4억을 잃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 투자자 80% 이상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세계 10대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흔들렸을까요? 그들도 뉴스를 보고 투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원칙이 있었습니다. 파트 2, 전환점, 세계 부자들의 공통 원칙 발견. 제 지인은 그때부터 미친듯이 검색했습니다. 세계 부자들의 투자 비결을 말입니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레리 앨리슨 등 이들의 책과 인터뷰, 강연 등을 미친듯이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엑셀에 모든 내용을 정리했고 10명의 부자들이 말한 성공 비결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그는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분야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이들의 공통점은 총 9가지인데요.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의 원칙을 더 세분화해서 미친듯이 따라했다고 하는데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 원칙. 첫 번째 원칙, 집중하라.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넓게 분산하는 것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100조를 가진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2024년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이 전체의 47%,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0%, 코카콜라가 7.5%, 쉐브론이 6%,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합니다. 100조를 가진 사람이 종목이 5개밖에 없어요. 근데 720만원밖에 없는 제 지인이 무려 23개의 종목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피터 린치는 그에 져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은 5개를 넘지 않는다.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1400개의 종목을 보유했던 적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절대로 5개 4개 종목에서만 집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3개 종목을 제대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각 회사의 사업 보고서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23개면 무려 4600페이지예요. 하지만 5개라면요? 1000페이지. 한 달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대가들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는 단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종목 선택에 대한 워런 버핏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 해자죠. 그리고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종목이죠. 제 지인도 이 기준들을 가장 먼저 가지고 한국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때는 2019년 초였고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듭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DRAM과 낸드 플래시를요. 우리가 모두 매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는가? 삼성전자는 DRAM 시장 점유율이 43%, 낸드 플래시가 31%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위였죠.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0조가 넘게 됩니다. 기술 개발에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하는 해자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장벽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는가? 2019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이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였습니다. 시스템이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합리적인 가격인가? 2019년 3월 삼성전자의 주가는 39,000원이었습니다. PER은 8배, PBR은 0.9배였습니다. 역사적 저점이었죠.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증권가는 난리부르스였습니다. 삼성전자 5만원은 꿈도 꾸지 마라. 중국 업체들이 따라잡는다. 반도체 사람은 끝났다. 그들 덕분에 모든 개인이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증권가가 다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파트 4 원칙 2 남의 시선을 무시하라. 남의 시선, 비판, 고정관념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받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높은 곳으로 도약하려면 남들과 달라야 하고 그 의심과 비난은 필수 코스다.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페이팔과 JRP2를 팔아 2천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그 돈의 절반을 스페이스X에 나머지 절반을 테슬라에 쏟아부었습니다. 10년 후 2018년 두 회사 모두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3번 연속 발사 실패, 테슬라는 제조 문제로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었죠. 머스크는 친구들에게 생활비를 빌려 다녔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머스크의 화성 꿈, 결국 파산으로 라는 기사가 올라왔고 블룸버그는 테슬라 곧 문 닫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는 현대판 돈키호테라고 보도했죠. 누군가 머스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파산이 두렵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비싼 사립학교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갈 뿐입니다. 저도 공립학교 나왔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해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2024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200조입니다. 스페이스X는 300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죠. 비판을 무시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의 사례는 어떨까요? 1963년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샐러드유 스캔들에 휘말려 주가가 폭락한 상태였어요. 사기에 연루되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레스토랑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회사를 신뢰하고 있어. 버핏은 그때 전 재산의 40%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쏟아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주가는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것이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바로 기회인 거예요. 2019년 3월에 제 지인이 바로 이 원칙을 실천해 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삼성전자를 팔 때 그는 산 거예요. 720만원 전보와 여윳돈 4천만원을 포함해서 42,000원 가격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트 5 원칙 셋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년 후를 내다본다. 워렌 버핏은요 영원히 보유할 주식을 사라. 일론 머스크는요 화상정복이라는 50년 계획을 말합니다. 제 지인이 삼성전자를 42,000원에 샀을 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4만원, 38,000원. 그의 계좌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삼성전자는 끝났다니까. 중국이 반도체 만들더라. 빨리 팔아. 손절해. 더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투표로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마치 저울처럼 말이죠. 그는 삼성전자의 본질을 다시 본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였고 기술력도 그대로였고 시장 점유율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경영진이 바뀐 것도 아니고 공장도 계속 돌아오고 있었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뉴스와 테마로 인한 사람들의 감정만 변했을 뿐이었어요. 그는 베조스가 말한 것처럼 3년을 보유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JP모건의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종목을 하루 보유 시 수익 확률은 53%였습니다.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1개월 보유 시 수익 확률이 61%까지 올랐습니다. 1년 보유 시 74%,
5년 보유시 86%, 10년 보유시 수익률은 무려 94%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년 보유시 수익 확률은 100%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S&P 500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유하면 역사상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평균 보유 기간도 2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1988년에 매수한 코카콜라를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당시 매수 금액이 14억 달러였고 지금의 현재 가치는 250억 달러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923%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코카콜라도 굉장히 많은 폭락이 있었어요. 총 7번의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만약 버핏이 폭락 때마다 주식을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23%의 수익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견디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말했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위장이 강한 것이다. 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버티는 건 머리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이해에서 나온다는 거죠. 제 지인도 삼성전자에 집중했고 많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5 시대가 온다는 것,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클라우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나고 삼성전자 주가는 4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때 말했습니다. 이제 팔아야지 본전 찾았잖아.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피터 린치의 말이 그의 가슴속에서 계속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당장 사고 싶은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는다면 47,000원에 사겠는가?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지 않았고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도 폭락했죠. 삼자는 4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로 된 거죠. 파트 6, 실현과 극복, 코로나 폭락. 2020년 3월 코스피가 1,400선까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1년 넘게 버텼는데 그의 계좌가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상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올인할 준비를 하라.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실제로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말이에요. 5년 후 그 투자는 100억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모아둔 돈과 아내의 돈까지 합쳐서 약 5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산 거죠.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3개월 후에 주가는 5만 원으로 회복했고 6개월이 지나자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주가는 8만 9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원칙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의 40억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이제 확신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예요. 파트 7, 시스템 구축과 확장. 그의 명확한 투자 시스템은 세계 부자들의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5개 이하 종목에 집중하라. 둘째, 모두가 팔 때 사라. 남의 시선 따윈 무시하라. 셋째,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봐라. 넷째,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 다섯째,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본질, 내재 가치를 보아라. 그는 이 시스템으로 종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여름, 전기차 시세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목표를 크게 가져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는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보았습니다. 다시 원칙들을 대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가? 네, 자동차 회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는가? 예, 전기차 판매는 세계 4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현대의 신형 아이오닉 5는 유럽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는가? 네,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인가? 2021년 여름 기준 주가는 19만원, PER은 7배, 역사적인 저점이었습니다. 당시 증권가는 역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를 따라가기 어렵다. 내연기관 회사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전기차 시대의
현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요. 하지만 그는 이제 저런 말들 따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질을 보았죠.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187만 대 판매를 목표를 두고 제네시스는 이미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GMP 플랫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는 삼성전자의 수익금으로 현대차에 투자했습니다. 파트 8. 실전 투자 전략과 결과. 2021년 말에는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현대차, 삼성전자가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히려 그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었습니다. AI 혁명이 시작되었고 챗GPT가 세상을 바꾸었으며 AI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HBM이 필수였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3를 개발하고 엔비디아와 협력 중에 있었습니다. 주가는 9만원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배당금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한 복리의 마법입니다. 사실 그가 매매한 종목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를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10개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3년 후에도 들고 있을 자신이 있는지, 주가가 30% 이상 떨어지면 추매할 수도 있는가,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종목은 파세요. 손실이 나더라도 파세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멍이 난 곳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규칙은 파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잘못된 종목을 들고 있는 건 계속 구멍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골라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 그리고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 합리적인 가격. 기업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만 쏙쏙 뺏어 읽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기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IR 정보란에 사업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며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권사가 발행한 리포트를 10개 이상 읽어보며 완전하게 이해해야만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2018년 가을 제 지인은 사억을 날리고 840만원을 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40억을 넘게 벌어들였어요. 그가 능력이 좋아진 것도 똑똑해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생각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원칙을 미친듯이 따라했을 뿐입니다. 세계 부자들의 5가지 원칙을 직설적으로 풀어보자면요. 첫 번째, 집중하라. 5개 이하 종목에 제대로 아는 것만 사라. 이런 말이죠. 둘째, 남의 시선을 무시하라. 즉 모두가 팔 때 사라는 거예요. 셋째, 장기적으로 가라. 최소한 2에서 3년, 가능하면 10년까지도 가지고 갈 종목입니다. 넷째, 이해하라. 공부하고 또 공부하란 말이에요. 다섯째, 본질을 봐라. 주가의 캔들이 아니라 회사의 내재 가치를 봐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가에 이를 희비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자신에게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 세계의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이 원칙들을 바로 지금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